22대 총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부산 205곳의 사전투표소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불법 설치물 특별점검도 이뤄졌습니다. 후보들의 선거운동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도심 지역인 중구 영도구 후보자들을 만나봅니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개발 분야 공약을 분석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가 5일과 6일 이틀 동안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도 차질 없는 사전투표 실시를 위해 일제히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최근에 전국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 이슈가 있었던 만큼 관련 대책도 세웠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장비를 이용해 사전투표소 내부를 살핍니다. 최근 전국 각지의 사전투표소에서 몰래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되자 미리 점검을 하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앞두고 전국에 설치된 투표소 점검이 실시됐습니다. 화재 발생과 정전을 대비한 시설 점검과 함께 투표소 근무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투표용지 인쇄기와 전산망 등 전반적인 사전투표 시스템에 대한 점검도 진행됐습니다.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들을 활용해서 최종 점검을 하였고요. 투표소는 투표 전날인 4월 9일 최종 점검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사전투표 기간이나 선거일에도 수시로 장비를 활용하여 투표장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야 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사용 불가입니다. 사전투표소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와 관외로 동선이 구분되는데 관외의 경우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반드시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합니다. 인증샷 촬영도 주의해야 합니다.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를 통해서 공개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투표소 내에서 소란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22대 총선 사전투표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이 기간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투표일이 가까워지면서 후보들의 선거 운동 열기도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표심 얻기에 여념이 없는 중구 영도구 후보자들을 안수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미 후보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박 후보는 정권 심판을 강조하며 자신을 회초리로 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지난 4년 지역위원장을 해서 지역 구석구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신이 지역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사정 훤하고 우리 주민들 이웃처럼 잘 아는 박영미가 돼야 배신 안 하고 끝까지 문제 해결될 때까지 우리 주민들의 요구를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승환 후보는 4일 아침 중구 보수 사거리에서 일터로 향하는 시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조 후보는 어려운 상황 속에 유권자들을 위해 일하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거치며 행정 경험을 쌓은 자신이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 최적의 인물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저 일하고 싶습니다. 35년 동안 공직생활로 갈고 닦은 실력, 중구와 영도구를 위해서 한껏 펼쳐보고 싶습니다. 김영진 후보는 4일 점심시간 유동인구가 많은 남항시장 인근에서 차량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김 후보는 자신이 시민들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정치인이라며 표를 호소했습니다. 영도에서 태어나 노동자로 살며 서민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민생을 돌보는 정책을 운영할 수 있게 투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무상대중교통과 같이 시민의 마음으로 정책을 만들고 시민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대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구 영도구 유권자 13만 2,800여 명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각 후보의 유세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빈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주제별로 부산 지역 총선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해 봅니다. 공약 털기,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도시개발 정책 분야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도심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공약 쏟아내고 있는데요. 삼복도로 고도 제한 완화, 노후 계획 도시의 재정비와 센텀 이지구 개발, 구덕 운동장과 북항 재개발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정책 분야에서 원도심 지역 후보들은 핵심 과제로 원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의 빠른 추진을 위한 삼복도로 고도 제한의 완화를 공약했습니다. 고도 제한 해제는 우리 중구 영도구가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 성공 역시 원도심 지역의 핵심 현안입니다. 우리 북항 재개발 3단계에도 우리 중구 영도구 권역이 포함되도록 해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북항 재개발 사업 정상적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계획됐거나 추진 중인 개발 사업의 완성도 단골 공약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덕 운동장을 재개발해야 되겠고요. 해운대 구갑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해운대 구을 지역 후보들의 핵심 공약은 센텀 이지구의 속도감 있는 개발 추진입니다. 반송 반여 재송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인 겁니다. R&D 중심의 혁신 모빌리티 기업들을 유치하는 곳에 제가 제1번 공약으로 삼고자 합니다. 센텀 이지구 도심융합특구를 부산형 테크노밸리로 완벽히 만들어서 부산, 불경,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게 하겠습니다. 해운대 구갑 선거구 후보들은 노후화된 계획도시인 해운대 그린시티의 속도감 있는 재개발 추진을 위해 특별법 선도지구 지정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53사단 이전 후 부지에 첨단 연구개발 복합단지 조성도 약속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내놓는 단골 공약인 도시개발, 지역 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이지만 난제인 만큼 후보별 실행 가능성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특별 교통수단 두리발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두리발은 사전 투표일과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소로 이동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두리발 통합 콜센터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교통약자들의 이동 지원을 위해 두리발 208대와 장애인 바우처 콜택시 100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은 부산을 방문해 정권 심판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으로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동자와 농민 후보가 직접 나선 정당,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했던 후보들이 나선 녹색정의당이 정권 심판을 완성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부산과 중영도 지역구 공약으로 교통환경이 열악한 지역부터 마을버스 무상 대중교통을 추진하고 청소년과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상 대중교통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월 만원 프리패스로 버스와 지하철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의 모든 대학교 무상교육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과감한 부채 탕감, 통합 돌봄센터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부산시와 울산시, 경상남도가 2024년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 시행 계획을 공동 수립했습니다. 4일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초광역권 발전 시행 계획을 포함한 지방시대 시행 계획을 수립해 전체 심의 후 확정했습니다. 부울경 초광역권 실행 계획에는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혁신 기반 마련과 광역철도망, 광역도로망 등 광역 인프라 기반 구축 등 12개 핵심 과제 57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1조 544억 원입니다. 박형준 시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축을 만드는 데 중심이 되는 메가시티를 부울경 경제동맹을 통해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을 K문화를 선도하는 영상 콘텐츠 도시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4일 부산시가 제14차 부산 미래혁신회의를 열고 OTT 플랫폼 거점 부산 촬영 스튜디오 벨트 조성 등 영화 영상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OTT 플랫폼 거점 부산 촬영 스튜디오를 건립하고 부산 촬영소와 협업을 통해 국내외 작품을 공동으로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화 영상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일괄 제작 지원 서비스를 마련하고 가상현실 특수 촬영 로케이션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23년 만에 첫 삽을 뜬 부산 롯데타워의 설계가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쇼핑은 중층부에 상업과 업무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오는 6월 실시 설계 변경안을 부산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착공식 당시 공개된 부산 롯데타워는 67층 규모 타워로 고층부의 전망대와 저층부에는 복합 쇼핑몰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설계 변경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지상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부산시는 사업자의 지상공사 지연 사유를 제출받아 임시사용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매년 10월 열렸던 원아시아 페스티벌 콘서트가 올해부터 6월에 개최됩니다. 오는 6월 8일과 9일 진행될 콘서트에는 G.O.D와 보이 넥스트 도어, 제로베이스 원, 엔사인 등이 출연합니다. 8일에는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K-팝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BOF 빅 콘서트가, 다음 날인 9일에는 부산 시민과 함께하는 파크 콘서트를 화명 생태공원에서 개최합니다. 콘서트 공식 티켓 예매는 예스24에서 진행되며 오는 19일 1차 예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 커피를 만나고 바리스타 챔피언을 뽑는 대회가 부산에서 개막합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백스코에서 월드 오브 커피 앤 바리스타 챔피언십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외 기업 250곳이 참여해 커피 관련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고 60개국 국가대표 바리스타들이 챔피언 자리를 둔 경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관람을 원하는 시민들은 오는 28일까지 온라인에서 할인 티켓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의 지원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 71명이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를 치릅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부산 소년원인 부산 오륜학교 원생들의 검정고시 준비를 지원하고 올해 부산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소속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준비 수업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장군과 부산진구 등 6개 센터에 퇴직교원 중 6개 교과 강사를 선발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진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저는 16개월 동안 여기 지나가는 서민들의 마음 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발전을 하려고 하면은 이 센텀이 조기에 정착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으로는 풍산금속이 이전 문제가 조속히 해결이 돼야 되는데 단 한 발자국도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는 전향적으로 제일 먼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을, 주요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혁신 모빌리티, 즉 포항이라든지 경주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사천의 여러 중화공업을 지원할 수 있는 R&D 중심의 혁신 모빌리티 기업들을 유치하는 곳에 제가 제1번 공약으로 삼고자 합니다. 제가 이 일을 제일 먼저 할 수 있도록 최선과 지혜를 다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바로 왕자맨션 앞입니다. 바로 4년 전에 여기에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선거운동을 했지만 마음으로 여기를 지켜본 사람은 저 혼자입니다. 바로 제가 그래서 왕자맨션 앞에 1차로를 확보해서 우회전을 원활하게 했습니다. 바로 이게 정치의 시작과 끝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그것이 정치죠. 지난 4년은 바로 새로운 해운대, 브랜뉴 해운대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4년은 이것을 채워나갈 것입니다. 센터 미지구 도심 융합 특구를 부산형 테크노밸리로 완벽히 만들어서 부산, 불경,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게 하겠습니다. 저기 왼쪽에 해운대 신청사 재성동에 제대로 건립해서 해운대의 중심축이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기장군 고리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전국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송전하고 배전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첨단 친환경 데이터 센터 단지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기업의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겠습니다.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데이터 센터는 많은 전기가 소모됩니다. 최적지가 국내 최대 원자력 발전소 밀집 지역인 기장군입니다. 정관선은 지난 4년 국회 활동을 통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별 확정지었습니다. 현재는 KDI에서 정관선 철도 사업의 타당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선이 되면 타당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철도 구축 사업별 반드시 확정짓겠습니다. 기장선 구축 사업도 현재 부산시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장군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호 공약은 일광 삼성역 신설 추진입니다. 기존 일광역과 거리가 먼 이용자들을 위해서 삼성역을 신설하여 교통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